여러분은 좋은 엄마예요.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예요. 를 고려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면 그 아이는 자라서 부모에게 복수할지도 모릅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나도 얼마든지 복수당할 수 있어요. 더 늦기 전에 우리 아이의 살펴보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멜로맘스 하름입니다. 엄마들 모임에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집 애들은 다 잘하는데 우리 애만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남의 집 애들은 저렇게 잘 크는데 인성 좋고 공부 잘하고 하는데 왜 우리 애는 그렇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적 있으시죠? TV나 유튜브에 나오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우리 아이 그렇게 키우고 싶은데 하고 엄두가 잘 안 나시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 아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 자랄 거예요. 아이 잘 키우는 분들을 보면 무조건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의 아이가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심지어 갓난아기라고 해도 여러분이 아이를 키울 때 반드시 아셔야 할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키우다가 나중에 내가 이것만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바로 정서적인 안정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주기만 해도 아이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잘 자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이를 키운다, 양육한다고 하면 많은 엄마들이 아이에게 필요한 걸 제공해 주는 걸로만 알고 계세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기도 해요. 아이에게 필요한 걸 제공해 주기 전에 이걸 우리 아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죠. 이게 바로 정서적인 안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아이에게 좋은 걸 제공해주고 가르치고 보여줘도 아이가 잘 수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텃밭 가꾸는 걸로 말씀드렸어요. 텃밭을 가꿀 때 씨앗을 심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게 밭에 있는 돌이나 이물질을 빼는 거잖아요. 냅다 씨앗부터 심는다고 싹이 잘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학원을 어디 보내야 되는지, 어디가 수학 선행을 잘하는지 이런 건 너무 잘 아시는데 제일 중요한 우리 아이 마음이 어떤지는 모르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아이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만 제공해 주시면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꼭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더라고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쳐온 많은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한 10년쯤 되었나요? 제가 알던 지인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너무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 마음 잘 배려해주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부모님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부모님이 이분에게 늘 지시하고 명령하면서 키웠고 그러면서 말끝마다 이게 다 널 위한 거야. 엄마는 널 위해서 이렇게 했어. 널 위해서 준비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엄마가 나를 위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하면서 컸는데 사춘기가 지나고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엄마는 엄마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살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게 다 널 위한 거야 라는 말도 항상 하셨다고 해요.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엄마가 원하는 인생은 맞지만 자기가 원하는 인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에게 대화도 해보려고 하고 엄마 생각을 바꿔보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해요. 하지만 엄마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해요. 부모님이 자기를 키우느라 고생하셨고 힘드신 건 알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선택하고 꾸려가기 위해서 엄마와 연락을 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랑 그런 대화를 할 그 시기에 공교롭게도 제가 읽고 있던 책이 복수당하는 부모라는 책이었어요. 책 제목만 봐도 아시겠죠? 이분 이야기와 완전 찰떡이었어요. 부모가 자기 딴에는 내 아이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그게 사실은 아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성인이 된 이후에 자녀는 자기도 모르게 부모에게 복수하고 부모는 복수당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제가 말하는 복수라는 게 폭력이나 물리적인 피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복수라는 단어가 조금 어감이 세지만 그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해요. 이 모든 게 다 정서적인 안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정서적인 안정을 고려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면 그 아이는 자라서 부모에게 복수할지도 모릅니다. 설마 그러겠어? 라고 생각하시죠?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나도 얼마든지 복수당할 수 있어요. 더 늦기 전에 우리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부터 살펴보셔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이 한 단어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필요한 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바로 존중이에요. 사전에서 존중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높이어 귀중하게 대하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대우받고 있구나. 엄마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특히 아이에게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면 아이는 자기 스스로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을 줄 아는 것처럼 존중도 마찬가지예요. 존중을 받는 사람이 남을 존중할 줄도 알아요. 그래서 존중은 건강한 소통으로 이어지지요. 존중과 소통은 또다시 정서적인 안정을 높여줘요. 아이에게 반복되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아이를 존중한다고 했을 때 흔히들 아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든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올바른 존중이 아니에요. 이건 존중이 아니라 무시나 방치에 가까워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아이를 존중한다고 할 때는 말, 행동, 감정 중에서 특히 감정에 대한 부분을 존중해 주는 걸 의미해요. 아이의 감정에는 존중하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으로 말해주는 게 좋은 양육이랍니다.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엄마가 자기 혼자 나는 아이에게 제일 좋은 걸 주고 있어 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받아들이는 아이가 무시당한다거나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겠죠? 그러면 아이는 좋은 걸 받으면서도 정서적인 안정 없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복수심을 쌓아가다가 어느 순간 쾅 하고 터트려 버릴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내가 우리 아이에게 뭘 해주고 있나를 보기 전에 우리 아이는 정서적인 안정을 받고 있을까를 먼저 살펴보셔야 해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지금부터 다른 것보다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일에 최우선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나 엄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정서적인 안정은 아이를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서도 감정을 존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이가 느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음 시간에는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엄마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같이 힘내요!